안녕하세요. 2021년 10월 2일 토요일 베트남 읽어보기입니다. 아직도 구독 안 하셨다면 클릭하세요. 좋아요도 좋아요. 호치민시 3,670건, 빈종 1,787건으로 1000대, 동나이 735건, 안장 116건, 용안 107건으로 100대입니다. 그 외 하노이 8건, 다낭 2건, 박장 2건입니다. 10월 1일 18시 발표까지의 베트남 코로나 사파의 지역 감염 현황입니다. 전일 대비 996건 감소하였으며 호치민시 마이너스 702, 빈지옹 마이너스 316, 안장 마이너스 56, 동나이 플러스 109, 빈턴 플러스 23, 비엔장 플러스 22건입니다. 10월 2일자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영사민원실 재개공지입니다. 10월 2일자 주베트남 한국대사관 코로나19 안전공지입니다. 정당한 이유 없는 외출이라 은행 다녀와서 200만 동 벌금형. 10월 1일 오전 중 씨는 자신을 동인민위원장이라고 소개한 사람이 동까지 업무 상출도 요청하는 전화를 방금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벌금 대상자는 우무옌 비에 중 씨로 카잉화성, 나짱시 빙타잉 마을에 거주하며 두오이제 신문에 구조 요청을 했습니다. 9월 29일 부사장으로 근무하는 회사 업무상 비에콤뱅크에 갔다 오는 중 통련로를 지날 때 응우타이 의무엔 공안 간부를 비롯한 공무원들이 정차시키고 행정위반 조서를 쓰라고 요구했지만 자신의 거래점표를 제시하며 은행에 간 이유를 설명했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음성검사서 없이 이동했다는 이유로 행정위반이라 주장하며 그의 운전면허와 오토바이 등록증을 압수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의하자 나짱시 보건사무처는 그린존이동은 검사서가 필요 없다고 설명했고 비에콤뱅크도 은행 거래는 필수이자 합법이라고 뚜오이제에 전했습니다. 반타인동 인민위원장 우무엔티 응옥도옜은 10월 1일 정호중 씨에게 민원이 접수되었다고 밝히며 동 부위원장이 내린 처분 서류를 검토한 후 관련자 서명이 부족하다며 해결을 위해 검토하고 중 씨와 공식 회의를 가질 것이라 밝혔습니다. 총리는 외국인 투자 사업의 애로사항을 해결하겠다고 나서는데 하위 공무원은 자국민 사업조차 애로사항을 더 만들어주네요. 댓글들은 굳이 소개 안 해도 어떨지 짐작하시리라 봅니다. 호치민시 10월 1일부터 단계적 경제 회복에 대한 지침 18호 공식 시행. 기존 발표된 내용이 지침 18호로 공문화되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만 기존 발표보다 세부하거나 보완된 부분도 약간 있습니다. 종교 신앙 예배 시설과 문화예술, 체육 스포츠 활동, 결혼식과 장례식, 실내의 경우 최대 10명까지 참석 가능하나 참가자의 최소 90%가 접종 1회 이상 혹은 감염 회복자인 경우 최대 60명까지 가능. 실외 활동은 최대 15명에서 상기 조건 시 최대 90명까지 가능. 호치민시 관문에 널브러진 기성자들. 어제도 소개했지만 공안에게 절까지 하며 기성을 요청한 호치민시의 서구 기성 요청 근로자들이 화제였습니다. 어제 소개한 영상과 같은 맥락으로 다른 곳에서는 이렇게 공안에게 절도했다고 합니다. 어제 기사처럼 통과한 곳은 소수이고 다수는 고향에 확인 후 이송 계획을 진행하겠다는 확약서만 받고 돌아와야 했습니다. 베데세는 접종 완료하고 음성 확인서도 받은 사람은 돌려보내줘라 라고 하는데 문제는 고향에서도 그들을 감당 못하는 상황이라는 점이지요. 베트남 관광객 10월 1일부터 어디 여행 가능한가? 많은 중부 지방이 외지 관광객을 코로나19 그린카드와 옐로우 카드로 맞는 한편 북부와 남부는 주로 성내 관광을 재개합니다. 하이퐁이 10월 1일부터 시내 관광객 대상으로 재개방을 허용했고 박장성도 성내 관광객에게 9월 30일부로 관광지와 골프장을 재개장했습니다. 빈폭성, 광寧성, 타잉화성 등도 마찬가지이며 라오카이성의 사파티사와 화빙성의 일부 휴양지도 음성 확인서 소지한 그린존의 방문객을 환영합니다. 하노이는 아직 숙박시설과 주요 대형 위락시설이 미운영이지만
하노이 시민은 속선현, 북모현, 바비현 등의 야외 휴양지나 캠핑장을 갈 수 있으며 10인 이하만 가능합니다. 중부에서는 카잉화성이 10월 1일에서 15일까지 코로나19 그린카드 혹은 옐로우 카드 소지자는 제한된 지역 내 관광지의 상업시설을 갈 수 있습니다. 당국 허가 시 실내 홀영업도 가능합니다. 16일부터 11월 15일까지 성내의 각 관광시설이 그린카드 옐로우 카드 소지자를 맞이합니다. 트어티엠 회성은 10월 1일부로 응우옌 왕조 유적지를 4개월 만에 외부만 한정하여 재개장합니다. 성은 또한 레스토랑과 카페를 22시 이후 영업 허가했지만 50% 이하로만 받을 수 있습니다. 광빙성은 10월부로 그린카드 옐로카드 소지자가 신속검사 등 음성 확인서 소지 시 제한된 투어에 참여할 수 있도록 허용했습니다. 다낭시는 9월 30일 0시부로 4시 30분부터 6시 30분까지간 해수욕은 허용하며 해변 스포츠가 가능합니다. 숙박시설은 객실의 30% 이하로 개장하며 접종 완료자나 감염 회복자는 50% 이하까지 가능합니다. 명동성은 관광 식음료 관련 서비스를 재개하여 성내 관광객은 2성급 이상 숙박시설을 최대 2명이 50% 이하로 사용 가능합니다. 노점상을 포함한 식음료점은 평일 50% 이하로 좌석도 최대 50% 배치해야 합니다. 빙턴성은 안전기준 충족한 베트남 거주 성내외 관광객을 10월 20일부터 시범 맞이합니다. 3에서 5성급 숙박업소와 관광지, 투어가 허용되며 주로 판티에시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남부는 호치민시가 10월 1일부로 검문소를 철거하고 이동 가능하므로 최대 50%까지 숙박업소와 관광지를 방문할 수 있습니다. 리조트 등은 뷔페가 불가하며 숙박 고객에게만 실내 홀영업 가능합니다. 이전 바리아붕따오 성은 접종 완료 후 14일 경과자에게 제한구역 운영 조건으로 4개 리조트와 카지노의 운영 영업을 허가했습니다. 당신은 언제 여행 가실 겁니까? 란 기사 하단 설문에는 최소 인구 80%가 접종할 때까지 대기가 34%로 1위, 알아보고 2에서 3개월 대기가 31%로 2위입니다. 아직 신중하네요. 영업 재개 시 기뻐하며 걱정하는 업주들. 많은 업장이 재개 허용되었을 때 오늘은 매우 기억할 만한 날이라고 했지만 또한 고객의 구매력과 많은 직원이 아직 돌아오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는 중입니다. 호치민시의 헬스클럽과 법률사무소, 미용실 등을 인터뷰하는데 다들 비접촉 식 결제를 대비하며 자체 방역 구상도 하네요. 그 외 직원 복귀도 제한적인 근무 인원수와 복귀 절차 문제 등으로 고민된다고 합니다. 메이드 인 베트남 위성 발사 1분 전 취소. 7시 50분 가고시마 현 우치노우라 우주센터에서 일본 국립항공우주국은 지상국의 불안정으로 위성 발사 취소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7시 51분에 베트남의 나노드래곤 위성이 다른 8개의 일본산 위성과 함께 발사될 예정이었으나 발사 1분을 남기고 취소되었습니다. 베트남 과학기술원 소속 베트남 우주센터에서 개발한 나노 큐브 위성인데 해상 선박을 추적, 감시하고 선박의 신호를 자동식별 수신하는 시스템을 위해 베트남 자국 기술 100%로 연구 설계 및 제조되었습니다. 하노이, 배독 의호병원 관련 양성 사례 17건 추가. 모두 병원 봉쇄 후 9월 30일과 10월 1일 검사하여 파악된 입원 환자 11명, 환자 가족 4명, 병원 직원 2명입니다. 병원은 출입이 자유로운 상황이 아니라 감염 경로를 알기 쉬울 것 같은데 아직 못 찾았나 봅니다. 하노이, 롱비엔 군의 신규 감염 1건 추가. 세계성 배독 의호병원 관련 양성 사례 기록. 10월 1일 6시에서 12시 사이 호치민시에서 오기 전 음성 판정을 받았던 1978년생 VQTC가 9월 29일 밤 하노이 복귀하여 자가격리하고 9월 30일 메드라텍 병원에 검사 가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핫띵성과 남띵성 흥예성에서 각각 환자 가족으로 확인되어서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타 기사를 보니 현재 9월 15일 이후 배독 의호병원을 방문했던 사람들을 각 성에서 역학조사 중입니다. SNS에 코로나19 카드 QR코드 업로드 시 주의.
사용자는 SNS상 QR코드 사진을 업로드할 때 개인정보 유출 위험이 있습니다. QR코드에는 개인정보가 많이 들어있으므로 인증샷 같은 것 올린다고 코드가 노출되게 올리시면 안 됩니다. 이름, 전화번호, 신분증번호 등이 쉽게 나오므로 올리지 않거나 코드를 가려야 합니다. 그리고 어제 SNS로 제가 공고한 자신을 사복경찰이라고 소개하며 코로나19 그린카드 검문을 요구, 휴대폰을 받아서 도망가는 사기도 있다고 하니 주의 바랍니다. 10월 1일 신규 코로나19 감염 사례 6,957건 추가. 검사 상황. 전일 65만 5,644명 대상으로 22만 1,111건의 검사가 수행되었습니다. 4월 27일부터 지금까지 5,334만 6,601명 대상으로 1,869만 3,337개의 검체가 채취되었습니다. 예방접종 상황. 9월 30일은 70만 7,132도스의 코로나19 백신이 접종되었으며 총 접종자 수는 4,288만 8,157명으로 1차 접종자 3,306만 9,709명, 2차 접종자 981만 8,448명입니다. 국가 주석 단계별 거리두기 완화. 호치민시 경제 회복에 도움. 10월 2일 오전 의무옌선 폭 국가주석과 일부 호치민시 국회의원단이 국가주석실 중계실에서 온라인으로 15대 2차 회기 전 유권자들과 만났습니다. 비교적 평이한 지원을 강화하겠다 같은 말만 있는데 도이모이 개방정책 35년 이후 최고 힘든 시기입니다. 라는 주석의 발언은 인상적입니다. 10월 5일부터 각 지역 간 항공편 재개 제한. 베트남 민간항공국은 하노이발 탑승객의 항편만 개설하기로 제안했습니다. 민간항공국이 결국 하노이를 이기지 못했나 봅니다. 현재는 10월 5일에서 10일간 적용될 항편 재개 1단계에 대해 각 성시의 의견을 요청 중입니다. 1단계에서 다낭의 왕복 노선은 총 43편, 럼동성 23편, 하이퐁 20편, 호치민시 132편, 타잉화성 11편, 권터시 11편, 웅리안성 19편, 당락성 14편, 타잉화성 20편, 지엔비엔성 2편, 트어티엔 회성 9편, 끼엔장성 24편, 잘라이성 9편, 투엔성 7편, 빙딩성 11편, 광남성 8편, 바리아봉따우성 15편, 광빙성 6편, 광寧성 3편이냐. 하노이 측에서도 총리에게 서면 보고서를 제출하며 지속적으로 활동 중단을 제안했다고 하니 기싸움이 심했나 봅니다. 결국 하노이 도착 항편 개설은 하노이가 준비되면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혔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로 만료된 운전면허증 1개월 연장. 직접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 문제로 교통부는 16호 거리두기 종료 시점부터 1개월간 유예하기로 했습니다. PC 코비드 앱 첫날 180만 다운로드 달성. 9월 30일 출시되자마자 180만 다운로드로 수차례 과부하가 걸렸다고 합니다. 이 앱은 건강 및 피트니스 카테고리에서 2위를 차지했으며 베트남에서 가장 많이 다운로드된 앱이 되었습니다. 이 앱에 대해 여러 품평하는 기사들을 봤는데 아직 베타 버전이라 평가할 단계도 아닙니다. 나중에 정식 업데이트 되기를 기다리시죠. 완화 시기와 맞물려 출시되다 보니 인기가 몰렸네요. 서부 고원과 남부 소나기 내려. 저기압의 영향으로 10월 2일과 3일에 호우를 동반한 광범위 뇌우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7일과 8일경에는 필리핀 근처 동해의 열대 저압부가 북서쪽으로 이동하면서 태풍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정부 코로나19 안전 대응 조치 토론. 합의회에 아직 코로나19에 대한 효과적이고 유연하며 안전한 대응 조치에 대해 서로 이견이 있어 정부는 지속적으로 각 지자체의 의견을 수렴합니다. 10월 2일 정례회의에서 정부는 9월과 21년 9개월의 경제 상황, 그리고 코로나19 대응 조치 두 가지 안건에 대해 집중 논의했습니다. 총리는 완전한 해결책은 없다며 호치민시와 하노이를 포함한 각 지역이 일관된 지침으로 신속하게 발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여기에 8개 기업협회는 9월 26일 총리에게 서한을 보내
아직도 많은 내용이 코로나19 제로 목표라고 과하다는 평가를 했습니다. 이 회의 내용에 대해 금일 오후 기자회견을 가질 예정입니다. 몰누피라비르 항바이러스제 투여 시 사망 사례 없음. 10월 1일 미 제약사 머크는 몰누피라비르가 코로나19 입원 위험을 거의 절반으로 감소시킨다고 밝혀진 후 해당 약품에 대한 승인을 신청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어제 SNS로 전달했던 머크사의 몰누피라비르의 임상 3상 결과 일부 발표 관련 뉴스입니다. 5일간 투여로 의약군 환자의 53명가 입원 혹은 사망한 반면 몰누피라비르를 복용한 사람은 28명만 입원 혹은 사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작용은 의약군 40%보다 낮은 35%에서 발생했으며 이상 반응에 따른 복용 중단도 1.3%로 의약군의 3.4%보다 낮았다고 합니다. 요즘 호치민시 코로나19 입원 환자와 사망률이 내려가는 것도 몰누피라비르 덕을 보는 건지 모르겠네요. 다만 가격도 문제고 병에 걸려서 치료제를 먹는 것보다 백신으로 보호받는 게 좋습니다. 후유증까지 치료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 약품입니다. 백신 접종 완료자 혹은 코로나19 감염 회복자, 정기검사 강제 안해. 접종 완료자나 6개월 내 코로나19 감염 회복자는 정기 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도권뚜엔 보건부 차관은 9월 30일 제조시설의 검사 업무에 관해 지침을 내렸습니다. 검사자 수 감소로 비용이 절감되며 현재 검사 비용도 최소 20% 절감하는 신규정을 11월 1일 적용할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더 빨리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중입니다. 하노이, 코로나19 방역 관련 경제 회복 계획 발행할 것. 하노이의 GRDP는 상반기 6개월간은 5.85%, 3분기는 마이너스 7.02%를 기록했으며 올해 9개월간의 성장률은 플러스 1.28%로 전국 성장률 플러스 1.42%보다도 낮아졌습니다. 이를 위해 공공투자와 농업 촉진 사업과 일자리 창출 관련 대출 절차 간소화, 오다와 외국인 투자 사업의 예로 해소에 주력한다고 합니다. 기대하고 읽어봤는데 구체적인 것은 일단 없네요. 하노이의 4분기 목표는 2.56%라고 하니 완화 조치가 계속 생기길 기대해봅니다. 새로운 일상 나날 중 하노이 생활.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기간 후 주민들의 일상생활이 점차 돌아오고 있으며 하노이는 선선한 가을 날씨 속에 새로운 일상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방역 사회적 거리두기 기간 이후 하노이 생활은 새로운 일상 단계로 이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15 거리두기 시행 중이라 완전히 완화된 것은 아닙니다. 다만 16호 거리두기 강화까지 겪은 후 부분완화되면서 상대적으로는 전부 해제된 듯한 느낌이네요. 식당은 아직 실내 영업이 금지되어 있고 대중교통과 오토바이 택시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민은 이동 증서 없이 외출합니다. 새로운 일상이 오길 바랍니다. 빅시 브랜드명 하노이에서 공식 종료. 10월 1일부로 하노이의 빅시마트는 새로운 이름인 탑스 마켓으로 변경하여 수년간 하노이 고객에게 친숙했던 브랜드명을 마감했습니다. 이 변경은 작년에 발표된 것으로 호치민시에서는 이미 올해 3월 초에 세계 대형마트를 전환 완료했습니다. 사실 소유주인 태국의 센트럴 그룹 CEO는 2016년 6월에 2017년부터 개칭하길 원한다고 말한 바 있지만 10년간 사용 계약이 되어 있어서 이제서야 변경하게 되었습니다. 박링성 갈등 해결하자 약속한 청년 일당 상대편 살해. 갈등 해결하자고 만났지만 응우엔딩 흐엉은 막대기를 소지한 다른 9명을 불러 상대편을 때려 죽였습니다. 9월 29일 띠엔주현 다이동 마을 표식공단 이텀사에서 발생한 살인 사건입니다. 조사에 따르면 응우엔딩 흐엉과 리카잉링은 모두 이텀사 직원으로 개인적인 다툼으로 퇴근 후 회사 3번 게이트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29일 20시경 흐엉은 다른 9명의 청년에게 막대기를 준비하라고 한 후 링과 당 반덤이 30분 후 나타나자 이들을 공격했습니다.
대국덤은 사망하고 윙은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했습니다. 공안은 뜨선 T사와 띠엔주 현에서 온 청년 일당 총 10명을 살인 혐의로 체포하고 수사 중입니다. 문의가 있어서 소개해드리면 이제 각 개인은 자신의 고유 QR코드를, 업장과 회사는 해당 업장의 고유 QR코드를 등록해서 개인은 입장 시 제시하고 업소도 입장객이 스캔할 수 있게 업장 내 인쇄된 QR코드를 비치해야 합니다. QR코드 스캔은 스마트폰 방역 앱으로도 가능합니다. 학생 동반 학부형은 호치민시에 어떻게 호치민시 진입하나? 학생 등교를 위해 호치민시에 올 경우를 포함 10월 1일부터 이메일을 보내 신청서에 진입 사유, 이동 일정 시간, 이동 수단, 인원수 등을 기재하면 48시간 내에 결과를 통지받습니다. 규정상 운전사와 아이의 동반인은 1회 접종 이상 혹은 6개월 내 감염 회복 자여하며 신속 또는 PCR 음성 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오늘의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분량 조절에 실패해서 죄송합니다. 좋은 주말 보내세요.